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종종 저희 집 경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사실 경제권에 관한 거는 좀 제가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유자차를 타가지고 왔어요. 제가 경제 개념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일단 남편보다는 그래도 좀 잘 관리를 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관리를 하고 있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 제 방법이 옳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있다, 아니면 저나 아니면 남편 같은 이런 경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저희가 함께한 지는 11년 차가 되었고, 저희가 이코노믹을 이렇게 합하게 된 거는 한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2013년에 중국 상하이에서 살았었는데, 결혼을 하기로 하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같이 상하이에서 살 때인데,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고 한국은 좀 저축을 많이 하잖아요. 스웨덴에 비해서. 뭐 한국에서도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회사 다닐 때 항상 매달 이렇게 적금을 붓고 했거든요. 그런데 스웨덴 사람들은 좀 저축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뭐 이제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본 사람들 중엔 특히 뭐 20대 중후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저축을 안 하더라고요. 30대도 거의 안 하고 저축을 하고 돈을 모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집 같은 것도 그냥 평생을 이렇게 렌트로 사는 사람들도 워낙 많고, 뭐 일단 국가에서 이것저것 많이 지원을 해주니까 막 굳이 악착같이 저축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별로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돈을 모아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스웨덴 문화 자체가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살자, 뭐 비슷하게 살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정말 몇몇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저축을 별로 안 하고 살아요. 아마 제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스웨덴에서 스웨덴 배우자랑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래도 좀 많이 동의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결혼을 전제로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 남편이 소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막 악착같이 돈을 모으면서 사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도 뭐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사고 뭐 이러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랑 완전 소비 패턴이 다른데, 저는 뭐 100만 원짜리를 가끔 사고 뭐 10만 원짜리 뭐 살 게 있으면은 그냥 만 원짜리, 2만 원짜리를 사요. 왜냐면 어차피 이런 거는 금방금방 소비하고 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100만 원짜리는 뭐 좀 오래 사용하거나 이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편은 뭘 사든 항상 10만 원, 20만 원 이거를 자주 많이 사요. 근데 이제 뭐 1년, 2년이 지났을 때 저는 이제 이 100만 원짜리 가지고 있다면 남편은 이게 이제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그런 소비 패턴을 하고, 뭐 레스토랑 같은 데를 가도 저는 두 가지가 궁금하더라도 가능하면 하나만 시켜요. 왜냐면 어차피 버릴 거니까. 근데 남편 같은 경우는 궁금하니까 다 이렇게 몇 가지를 시켜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많이 바뀌었죠. 저랑 10년을 가까이 살았으니까. 근데 처음에 너무 소비 패턴이 너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상하이가 살다 보면 물가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제가 상하이 살아보고 도쿄도 살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도 살아보고 여기도 지금 살잖아요. 근데 상하이처럼 물가가 비싼, 그러니까 상하이처럼 생활비가 높았던 나라는 없었던 것 같아요. 상하이에서 살 때 지금 여기 살 때보다 훨씬 돈을 많이 썼고, 상하이에 살다가 도쿄로 이사 가니까 와, 물가가 너무 저렴한 거예요. 이 생활 물가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상하이가 되게 비쌌는데, 남편이 막 이것저것 너무 많이 사고 막 이렇게 소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맨날 했어요. 제가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블라블라 잔소리를 했죠. 근데 뭐 이제 남편 마인드는 뭐 여기 잠깐 이렇게 사는 동안 좀 이렇게 재미있게 하고 많은 걸 경험하면 좋지 않냐 이런 마인드고, 저는 이제 이게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잔소리를 막 하다가 도저히 이건 안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제가 큰 마음을 먹고, 제가 이거는 블로그에 예전에 쓴 적이 있어요. 큰 마음을 먹고
눈을 질끈 감고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걸 다 하게 뒀어요. 2달 동안. 첫 달은 이제 인지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첫 달은 정말 뭐 월급 받아가지고 그때만 해도 그 나이대에 비해서 월급이 적지 않은 돈이었거든요. 근데 월급 받아가지고 뭐 한 일주일이면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저축해놨던 스웨덴에서 돈을 가져온다거나 뭐 이렇게 또 쓰고. 그래서 제가 2번째 달도 또 놔뒀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일주일 만에 월급 받고 주말에 돈을 엄청 쓰고 일주일 지나니까 돈을 다 쓴 거죠. 일주일 열흘 만에. 그래서 남편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한테 회사 가서 문자가 왔어요. 제가 이제 블로그를 보다 보니까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헐, 나 뭐 한 10만 원 남았어 통장에. 우리 이번 달에 뭐 했어? 내 생각에 뭐 특별한 거 사거나 뭐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밥을 좀 밖에서 많이 자주 먹었던 거 말고는 and some shop clothes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죠. 이 문자를 받고 그래 오늘이다. 이제 이 설명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남편이 집에 왔길래 내가 이렇게 2달 동안 한번 납도봤다. 이걸 언제 깨닫는지. 근데 2달이 걸렸네. 2달 동안 월급이 이렇게 다 날아가고 돈이 날아갔지만 너의 소비 패턴이 이렇고 난 항상 너를 스톱해야 되고 잔소리를 해야 되고 내가 너의 엄마가 아니다. 그리고 너랑 나랑 결혼해서 같이 살게 된다면 뭔가 가정을 이루고 이제 아이도 있을 수 있고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소비 패턴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니까 남편이 되게 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소비를 했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제가 이거를 이렇게 2달 동안 놔두고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너무 이게 맞는 거죠. 제가 그동안 막 잔소리했던 게 그냥 이유 없는 잔소리가 아니라는 걸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모든 그 경제권을 나한테 넘기고 용돈을 받아 써라.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아직 젊지만 뭐 1년이든 2년이든 우리는 스웨덴이든 어디든 돌아가서 자리를 잡고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냐. 월급쟁이가 큰 돈을 만드는 데는 저축을 해야 된다. 저축을 일단 해서 목돈을 만들어야 된다.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알겠다고 하고 그때 저한테 모든 경제권을 넘겨줬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때 한 달에 뭐 얼마씩 자기가 용돈을 저한테 받아가지고 썼어요. 제가 적어놓은 것 같은데 제가 한 달 동안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말을 해라. 그러면 내가 용돈을 주겠다. 그때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뭐 한 뭐 몇십만 원 정도 용돈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중국에서 살면서 나가서 그냥 뭐 차 마시고 밥 마시고 밥 먹고 하는데 한 달에 한 그때 60만 원 정도 이렇게 생활비 제 개인 그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저도 줄였어요. 좀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줄여보자 해가지고 줄이고 그냥 돈만 줄이고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달 저축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저축이라는 게 처음에 한 달, 2달은 되게 작은데 이게 3달, 4달 모이다 보면 목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1년 정도 저축을 한 다음에 남편한테 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모은 돈이다 이렇게 보여주니까 남편이 너무 화들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이렇게 큰 목돈을 지금까지 저축해보고 살아보지 못해가지고 너무 놀란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그때부터는 좀 돈을 아껴 썼죠. 저도 또 그 숫자로 딱 보여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저를 좀 믿고 더 따라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는 정말 저축을 열심히 했어요. 매달. 그래서 이제 제가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이제 목돈을 만들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집도 사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이제 저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지금은 정말 사소한 것까지 저한테 다 물어봐요. 이거 사도 돼? 이거 사도 돼? 근데 저에 대한 이 믿음이 엄청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저도 또 남편이 막 그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또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열심히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20년이니까 한 2015년? 16년에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첫 아파트를 구매해가지고 이사를 했죠. 저희 시어머니도 남편의 이런 소비 패턴을 알고 계세요. 남편이 이제
학생 때는 안 그랬는데 자기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막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저 때문에 남편의 이 패턴이 좀 바뀌는 것 같으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아무튼 2015년인가 16년에 저희가 첫 아파트를 이제 분양받아가지고 입주를 하는 날이었어요. 이사를 막 하다가 시어머니가 이제 오후쯤에, 시어머니가 아침 일찍 오셨죠. 저희 이사하는 거 도와주려고. 근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미선아 정말 고맙다. 너가 아니었더라면 내 아들한테 무슨 이런 집이 있었겠니? 라고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간 되게 뿌듯했고,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또 제 자랑을 좀 하는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2013년, 14년, 15년 이렇게 3년 동안 저축을 엄청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한 3년, 4년 정도. 그때는 뭔가 빨리 집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저축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이제 그 화장품이나 아니면 옷 같은 것도 좀 많이 사고 화장품에 돈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스킨로션 같은 게 비싸잖아요. 좋은 이제 좀 비싼 브랜드를 사용하면. 근데 저축을 하면서 굳이 이런 걸 왜 쓰지? 이러면서 이제 저렴한 걸로 막 이제 알아보면서 화장품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한번 그렇게 쓰니까 비싼 화장품이 안 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에스티로더에서 화장품을 사고 싶은데 지금 계속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축을 하다 보니까 좀 소비 패턴이 많이 변했고, 아무튼 저희 집은 그래서 제가 경제권을 관리하고 있고, 저도 뭐 엄청 경제 관리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편보다는 낫다?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으려고 어떤 말을 할까 하다가 그냥 사실 정답은 없잖아요. 개개인의 아니면 가정마다 다 경제 이게 다르니까. 근데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막 하다가 적어왔거든요. 돈은 확실히 모을 수 있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늘 모아야지 하다 보면 약간 삶이 재미없어요. 왜냐면 막 가끔씩 비싼 것도 사고 싶고 여행도 좀 좋은 데 가고 싶고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싶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가 막 무슨 목표를 가지고, 저는 정말 집을 사고 싶었거든요. 집을 사고 스웨덴에 돌아올 때 집도 사고 제가 원하는 차를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악착같이 모았는데, 그러고 나서는 지금까지는 돈을 거의 모으진 않았어요. 이제 그 대신 그래도 그때 샀던 집 때문에 좀 수익이 났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5년 동안 돈을 안 모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약간 워밍업을 하고 있고 2021년이랑 22년 이렇게 한 2년 정도는 또 돈을 좀 모아볼까 싶어요. 왜냐면 이제 릴리가 지금은 아주 어린데 릴리가 좀 크면은 사실 어디를 가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좀 큰 돈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내년 목표는 좀 저축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은행에 가서 좀 상담도 받고 오고 여러 가지 적금이나 이런 상품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반 예금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펀드도 하고, 펀드가 좀 약간 스웨덴은 다른데 ISK라고 여러 가지 그 펀드에 제가 투자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런데 길게는 안 하고 한 2년 정도를 그렇게 좀 타이트한 저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그거는 뭐 다른 얘기고, 아무튼 돈은 되게 모을 수 있는 시기가 있으니까 이걸 너무 길게 평생 모아야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시기를 내가 그래 올해는 아니면 뭐 6개월은 뭐 2년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저축을 하려고 생각하면은 좀 적금을 많이 들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뭐 뭔가 큰 돈을 매달 저축하는 거는 짧게 뭐 1년, 2년 이렇게 짧게만 저축하고, 왜냐면 이게 너무 길어지면은 그 삶이 너무 저축에만 막 이렇게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건 좀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이거는 뭐 월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5만 원, 10만 원, 뭐 20만 원 이런 거는 사실 그냥 통장에서 그냥 쓱 나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 거는 그냥 쭉 뭐 5년, 10년 이렇게 하면서 저축을 하면은 이것도 나중에 쭉 지나면 은근히 목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네.
아무튼 여기까지 저희 집의 경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약간 답변과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저축 방식?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육아에 정답이 없듯이 여기에도 정답은 없지만 그냥 저희 가족의 경제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더 좋은 아이디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방향의 이야기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